대부분 이제 초반에는 잘 하시다가 몇 년 지나면 잘 쓰고 오거든요. 굉장히 쉬운 재교정 방법들이 있기도 해요. 유지장치를 정말 잘해도 틀어질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건데 네, 안녕하세요. 잘해주는 치과 대표원장 고범진입니다. 아니요, 이게 내 마음대로 선택하는 건 아니고 제 마음대로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붙여놓는 고정식 유지장치가 있고 뺐다 꼈다 하는 가철식 유지장치가 있어요. 유지장치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혀쪽, 입천장 쪽에 앞니 쪽에는 가느다란 철사를 붙여놓는 고정식 유지장치는 거의 필수로 생각하셔야 돼요. 뺐다 꼈다 하는 가철식 유지장치는 약간은 좀 차이가 있어요. 좀 기본적으로 쓰는 타입 중에 랩 어라운드라는 타입이 있어요. 이거는 랩 전체를 싸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발치 교정을 했을 때는 다시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전체를 타 철사로 둘러싸는 장치를 끼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게 있고 그냥 일반적인 타입의 뭐 홀리 타입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철사가 전체적으로 다 있진 않고 앞니 쪽에만 있어요. 요거는 기본적인 덧니를 발치 없이 잡았을 때 쓰는 건데 이것도 안정성을 위해서는 보통은 하긴 하고요. 가끔은 앞니 삐뚤삐뚤한 거는 맞춰놨는데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렇게 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철사를 좀 잡아놓으면 도움이 되는 경우는 있어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성장기 아이들의 부분 교정을 했을 때는 가철식의 유지장치는 잘 안 쓰는 편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그렇긴 한데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성장을 하는데 고정된 크기 유지장치를 계속해서 쓰는 건 안정적이지 않아요. 앞니 부분, 귀분 교정만 해놨을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정해진 크기 유지장치는 저는 조금 보류하는 편이고요. 그러다가 송곳니 나올 때까지 좀 보자 아니면 전체적으로 앞으로 좀 이렇게 기울면 내가 써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교체 주기는 없고요. 이게 대부분 이제 초반에는 잘 하시다가 몇 년 지나면 잘 안 쓰고 오거든요. 이게 이제 앞에 만약에 고정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니들, 송곳니나 뭐 작은 어금니까지는 잘 유지가 되는데 이제 어금니 부분에서 조금씩 좀 안 맞아요. 그런데 전반적인 유지장치를 다시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재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씩 정기검진 오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몇 년 정도 지나면 상태를 봐가지고 저희가 다시 좀 만들까요 하는 경우가 있고 성장이 거의 다 끝난 경우에 교정이 끝나면 보통 3에서 5년 정도까지는 꼭 하시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뭐 가철식 같은 경우 재제작을 하거나 그만 쓰거나를 결정을 하곤 합니다. 유지장치를 정말 잘해도 틀어질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안타까운 건데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잇몸 주위 조직 있죠. 잇몸뼈라든 잇몸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유지장치로 치아들 자체는 있지만 전체적인 치주질환 나이가 들면서 잇몸이 약해지면서 치아들이 쏠리고 움직이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틀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성장을 하면서 치아 전체적인 위치가 바뀌는 거죠. 그런 걸 좀 틀어졌다고 느끼기도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정말 안 좋아서 재교정 케이스까지 가게 되면 물론 안타깝지만 치료는 필요하면 2번, 3번, 4번도 할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재교정을 하게 되는 것도 있는데 1년 만에 재교정 이런 경우는 잘 없고요. 유지장치를 잘 했다면 보통은 5년, 10년, 20년 후에 재교정을 하는데 그때도 기본적인 교정 치료가 잘 되어 있는 상태고 공간적인 문제도 없다고 하면 굉장히 쉬운 재교정 방법들이 있기도 해요. 내가 이 교정을 한 상태를 그래도 잘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면 간단한 유지장치들을 쓰면서 건강관리를 쭉 하신다. 이 정도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많이 하는 교정 장치 있잖아요. 그냥 뺐다 꼈다 하는 제가 잘 때만 써야 하는 그런 장치들도 사실은 유지장치 뺐다 꼈다 하는 거 만드는 거랑 똑같은 형태의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요. 그럼 이제 입에 오랫동안 있다 보면 뭐 많은 일이 생겨요. 뭐 색깔도 조금 누렇게 변하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관리를 하는데 이것도 똑같이 닦아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닦듯이 닦아서 쓰는 거고 그릇 설거지 하듯이 닦아서 사용을 하는 그냥 하나의 어떤 물체일 뿐이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제일 하면 안 되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 치약 쓰면 안 돼요. 치약은 우리 이를 깨끗이 닦기 위해서 이게 알갱이 같은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닦으면 이제 레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만드는 건데 처음에 굉장히 반딱반딱하게 만들어놔요. 거기에 그 알갱이 성분들이 스크래치를 해요. 그럼 거기에 이제 곰팡이균 같은 것들이 좀 이렇게 번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안 되고 그럼 어떻게 닦아야 되냐 그냥 멘칫솔로 물로만 닦아주는 것도 첫 번째 방법이고요. 조금 뭘 사용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주방세제 사용하시는 거 되게 괜찮아요. 생각보다 이게 되게 무슨 민간요법 같은데 되게 괜찮아요. 주방세제 좋고 아니면 요즘엔 세정제가 있어요. 교정장치용, 유지장치용 세정제를 판매를 하니까 그런 걸로 이제 닦아주시면 되고 닦는 도구는 그냥 칫솔 같은 거 새 거 하나 사셔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쓰다가 이제 많이 벌어져서 못 쓰는 칫솔로 쓰셔도 크게 관계없어요. 그렇게 청결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은 반대로요. 어린아이 친구들이 방법을 선택해서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나는 철사 싫어. 투명 규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투명 규정이 되는 케이스인지 아닌 케이스인지는 설명해줘요.
저만이 가지고 있는 뭐 마법의 단어가 있는 건 아니고 대신에 이런 얘기는 합니다. 근데 너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죄송해요. 네 돈으로 해야 돼 이렇게 하거든요. 너 용돈 많아? 이런 얘기 한 번, 두 번 툭툭 던져있는. 한 가지 더는 이제 부모님이 더 아이들 성향을 잘 아시잖아요. 그 어머님들이 고생하시거나 걱정돼서 해야 돼요 이러시잖아요.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이거는. 어머니 충치는 자기가 관리 안 한 거니까 자기 책임인데요. 이 교정은 타고난 거니까 엄마 AS 해줘야 돼. 내가 그러면은 어머님들이 이거는 내가 어떻게든 여기까지 해줄게 이렇게 하거든요. 어릴 때 하는 게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반의 반도 안 들어가니까 이건 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방법은 잘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죠. 안 하려고 하는 애 억지로 설득해서 하는 뭐 그렇게는 일단은 뭐든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교정 끝나고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좀 주제를 정해봤어요. 오랫동안 큰맘 먹고 해야 되는 치료인데 한 만큼 유지도 잘해서 건강하고 또 올바른 치아 배열로 예쁜 미소도 보이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범진이었습니다.